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SNS에 있는 교육 정보들을 찾아보시다 보면은 죄책감이 드는 순간이 생기면 그건 우리 채널, 우리 것도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닫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최근에 인스타를 다시 시작했거든? 너 원래 인스타 하지 않았어? 아니, 한동안 접었어. 이제 접었다가 그랬어? 이제 오. 그 퍼거슨 감독의 SNS 인생의 낭비다라는 말을 보고 내가 잠깐 접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그 굴레야. 진짜 나만 빼고 세상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고 막 다 행복한 것 같고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잖아, 우리가. 맞아. 그렇더라고 또 SNS가. 나는 사실 SNS를 좀 잘 모르지만 내가 그런 쪽에 취약하잖아. 나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하면서 직접 겪어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랑 어떤 다른 상황과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받는 느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지 자꾸. 그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 교육도 그런 것 같아. 교육 관련된 뭔가 얘기를 하는, 특히 게다가 심지어 사교육, 뭐 나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죄책감을 일종의 셀링 포인트로 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야. 오, 맞아.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너무 안 휘둘리셨으면 좋겠어. SNS 사실 진짜 가장 큰 폐해잖아. 그치, SNS 사실 역기능. 장점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일한 역기능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SNS에 있는 교육 정보들을 찾아보시다 보면은 죄책감이 드는 순간이 생기면 그건 우리 채널, 우리 것도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닫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정보가 얼만큼 양질 정보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면은 나는 그걸 닫는 게 맞다고 봐. 온라인 상에서 교육 정보를 얻으실 때 이런 정보를 얻으시면 참 좋겠다, 우리가 찍으면서도 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거는 사실 관심을 그냥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거든. 특히 이게 교육 정보 중에서도 대치동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좀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치동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교육특구에 안 계시고 오프라인 상에서 정보를 얻을 만한 루트가 제한적이신 분들 있잖아. 그런 경우에 이제 온라인 상에서 뭔가를 찾아보시거나 할 때 이런 정보는 참 좋아. 교육의 어떤 트렌드, 새롭게 뭔가 발표되는 거, 그리고 그거의 의미, 예를 들어서 대선 교육 관련된 정책들의 의미, 뭐 아니면은 최근에 막 우리도 얘기하고 했던 고교학점제가 뭐 어떤 의미라든지 뭐 이런 류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게 실제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든지, 입시 앞둔 친구들은 면접 팁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대치동 아이들은 수학 문제집 못 쓰나, 난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봐. 게다가 만약에 대치동에 좀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면 그런 류의 어떤 큰 흐름을 그 어디보다 가장 빠르게 캐치하고 그거를 사교육 상품으로 만들고 판매를 하고 트렌드가 되고 일종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거지, 교육계의 트렌드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치하시면서 이렇게 좀 캐치를 하시면은, 우리 동네가 만약에 교육특구랑 거리가 멀어, 우리 동네 학원에서 그런 것들을 얻으시기가 좀 제한적이실 수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 난 사실 우리 채널 보면서도 어머님들 막 댓글 다시는 거 보면은 그런 걸 되게 현명하게 이렇게 쏙쏙 잘 뽑아 쓰시는 것 같아. 있지. 있어. 우리 맞아. 구독자분들 중에 면접 같은 거, 면접 팁 영상 보고 뭐 저희의 이번에 어디 면접 볼 때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럼 되게 뿌듯하지. 너무 뿌듯하지. 맞아. 그리고 자소서 쓰는 팁 같은 것도 이거 보고 자소서 준비 잘 했다고, 저희가 지금 지방에 있어서 정보가 제한적인데 뭐 너무 감사해요, 이런 댓글 보면 얼마나 뿌듯해. 맞아. 근데 나는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대치동 애들 학원 몇 개 다니나, 뭐 사교육비 얼마 쓰나, 아니면은 대치동 애들은 초등학교 때 IBT 점수가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 첫째로는 이런 류의 정보들은 구체적인 사실 통계도 없어. 굉장히 주관적이지. 맞아. 지역적인 사례지. 매우 개별적인 몇몇 개의 사례만 갖고 사실은 일반화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로는 난 사실 유해하다고 봐, 그 정보들이. 안다고 달라질 게 없어. 처음에 말한 죄책감을 들게끔 유도해. 맞아.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 정도는 교육에 써야 된다라든지, 점수가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것도 안 나오면 안 돼라는 식으로 너무 죄책감이 들게 하잖아. 아니 근데 나도 사실은 댓글로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데 답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나랑 내 아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뭐 대치동 아이들이 얼마큼 열심히 공부하는지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얼마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어떤 자극제로 쓸 수는 있는데, 근데 어머님들께서 아마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아이한테 해봤자 아이는 귀등으로 들었을 거야, 대부분. 그래서 만약에 대치동 아이들이 얼마큼 열심히 공부하는지를 바탕으로 아이가 내 수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고 자극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면은 차라리 대치동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테스트는 볼 수 있으니까 레벨 테스트, 학원 레벨 테스트 같은 거를 활용을 하신다든지 그런 식의 간접적인 방식이 더 낫지, 대치동 애들은 평균적으로 얼마큼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느 정도까지 성취를 얼마큼 한다, 사실 통계도 없어. 만약에 평균치라는 게 있다고 해도 평균이 사실 의미가 있을까 싶어. 왜냐면 이거는 편차가 너무 큰 거라서. 그치. 이거는 표준 편차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왜 나보다 행복하고 여유롭게 사는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한 명만 있으면은 오프라인 상에서는 그 한 명의 지인들만 딱 알고 끝났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맞아.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평균이 되게 왜곡되게 되잖아. 맞아. 교육 같은 경우도 이게 대치동에 관련된 정보가, 물론 대치동에도 막 진짜 학원을 뭐 열 몇 개를 뭐 보내시고 사교육비 어마어마하게 막 쓰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 뭐 다른 동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절대 대다수냐 또 그렇게 보기도 힘들고, 나도 사실은 그런 분들 보면은 대치동에 왜 계세요? 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대치동에서도 학원 그다지 활용하지 않으시고 엄마표를 하시거나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간 다음에도 학원 되게 제한적으로만 다니는 친구들도 진짜 생각보다 많아. 분명히 대치동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대치동 엄마들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안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을걸? 라고 나는 정말 장담할 수 있어. 그래서 대치동 애들은 그렇게 다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로든 나는 사실은 조금 유의할 것 같아. 애들한테도 어머님들한테도.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그렇고 평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게 자극이 되느냐?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죄책감, 아이는 박탈감, 뭐 이런 식일 확률이 높아서 맞아. 만약에 인터넷상으로 막 이런 정보를 찾아다니시다가 대치동의 삶에 대해서 정보를 보시게 되면서 그게 혹시 속상하신 어떤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정보가 진짜 아니고와 상관없이 유의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는 맞다고 봐. 그러면 그런 거 말고 뭔가 숫자적으로 참고하실 만한 데이터가 있을까? 종로학원 하늘교육 있어. 거기가 학원 사원만 하고 시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흩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이게 가공을 잘해.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뿌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가장 영재학교 많이 보내는 중학교 베스트 10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가장 특목고 합격 퍼센트 높은 학교와 지역 순위 전국 뭐 해갖고 탑 5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서울대 많이 보내는 동네 구 상위 10개, 20개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사화가 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또 어머님들이 찾으시기엔 또 찾기가 좀 힘드신 건데 종로학원 하늘교육 거 같은 경우가 걔네가 설명회 이제 되게 자주 하거든. 하는 거 이제 신청하셔갖고 하면은 설명회 뭐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온라인 설명회 이런 거 하면은 많이 다운 받을 수 있거든.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통계적으로 정리가 된 거잖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잖아. 거기 나온 숫자는 어쨌든 맞아. 근데 대치동 사는 친구의 올케네 집 뭐 누구 얘기에 따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너무 일반화하기 좋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우리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거야. 우리 동네에 유별나게 사교육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엄마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근데 그 엄마가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안 그러잖아. 맞아. 근데 대치동은 이게 만약에 대치동에 그런 엄마들이 한둘의 사례만 있어도 그게 너무나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왜? 대치동이라는 이 교육 특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미지로 약간 고착화돼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이미지로 주로 소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게 대치동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도 양쪽 다 유해하다고 봐, 사실은. 실제로 대치동에 그런 엄마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굉장히 많고, 물론 편차가 되게 커. 나도 사실은 되게 드라마틱하고 막 이럴 만한 사례들을 내가 겪기도 했고 또 들은 것들도 나 역시도 사실은 많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그런 사례들이 내 삶이랑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직접적인 교육 트렌드와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거. 이를테면은 요새 대치동에 좀 핫한 문제집이 뭐냐. 차라리 난 이거는 오히려 괜찮다고 봐. 어쨌든 그게 꼭 옳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고민해보고 적용해볼 수는 있는 정보잖아.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적용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죄책감 들게 되는 어떤 것들 같은 경우는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건 난 사실 아닐 것 같아. 우리 채널에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처럼 진짜 필요한 정보 현명하게 쓰셨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채널이든 뭐 다른 채널이든 상관없이 설령 우리 채널도 뭔가 그렇게 죄책감이 드시거나 자괴감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끄셔도 맞아. 좋고 안 보는 게 맞지. 그게 아니라면은 정말 그런 다른 분들처럼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도 내시고 또 우리 채널에 그런 댓글로 종종 소식 알려주시면 우리가 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맞아.